책 서문 읽기 19번째. 이혜림 지음 탐식생활. 알수록 더 맛있는 맛의 지식. 오늘은 음식책 하나 골랐습니다. 제가 처음 쓴 책이 사실은 음식 관련된 책이었어요. 근데 순서가 밀려서 두 번째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 환경이나 농업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음식에 관한 게 일종의 재료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생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산층과 도시 쪽에서 인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뭐 이를테면 부엌의 변천과 공간, 농업, 음식이 뭐 이런 주제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의 제이미 올리버가 10대 비행 청소년에 관한 일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중학교에 급식 운동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좀 아주 21세기적인 그런 음식 얘기들도 있고요. 오늘 고른 이 책은 전통적인 음식이나 그런 얘기들하고 조금은 다른데 좀 더 깊어요. 그 취재를 많이 해서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뭐냐, 어떤 거냐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재밌습니다. 책머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책 맨 마지막에 있는 어렵 얘기까지 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책머리에 나는 탐식가다. 탐식을 한다. 미식가와는 다르다. 미식가는 음식을 예술로 극진히 찬미하는 이들이다. 대식가도 되지 못한다. 단지 더 맛있는 맛을 탐할 뿐이다. 탐식은 보다 원초적이고 탐구적이며 더 집요하다. 탐식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 왜 더 맛있을까? 그에 대한 답이 탐식가의 먹는 법이다. 이 사과는 왜 더 맛있을까? 평양냉면은 어느 식당의 것이 더 깊은 맛일까? 스테이크는 어떻게 구워야 더 맛있을까? 생활에 밀착된 그 단순하고도 원초적인 궁금증들을 해결하다 보니 나는 여기에 이르렀다. 910의 일이었다. 최초의 취재 노트가 2016년 2월 10일 시작되었고 100번째 기사가 게재된 2018년 8월 11일까지 한국일보에서 더 맛있는 맛에 대해 썼다. 언제나 일관된 메시지는 왜 더 맛있을까와 그에 대한 답이었다. 그것이 미역이 되었던 굴이 되었던 감자나 토마토, 딸기나 복숭아가 되었던 스테이크가 되었던 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쌀국수인 퍼보가 되었든 일상에서 누구나 흔히 접하는 식재료와 음식과 요리에 대해서 왜 더 맛있는지, 어떤 것이 더 맛있는지를, 어떻게 더 맛있는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기사를 책으로 묶어내자는 제안들은 꾸준히 거절했다. 일간지의 기사는 하루치 인쇄되고 나면 휘발되어 날아가 버린다. 디지털에서 유통되는 일주일가량의 찰나를 지나고는 영원히 박제되어야 할 시적 지식이다. 이를 나태하게 휘뚜루마뚜루 책으로 엮는 것은 세상에 이롭지 못한 낭비이며 그저 이기적인 과욕이다. 책이 되려면 기사가 아닌 취재를 토대로 글을 새롭게 쓰며 영속될 수 있는 지식만을 냉정하게 추려내야 했다. 어려운 일이라 주저했다. 취재의 가치는 바래지 않는다고 믿는다. 910일 동안 쌓은 취재의 기록들은 여전히 생명력이 있다. 그 안의 지식을 박제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다. 탐식 생활, 알수록 더 맛있는 맛의 지식을 짓는 데 동의한 이유다. 기사가 아닌 취재를 부활시킨다는 취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긴 노고를 감수한 돌베개 출판사와 나은 편집자의 공헌이 컸다. 48가지 가치 있는 지식을 선별해 책으로 흐르게 하고 글과 취재를 다시 꾸려 책의 가치를 더할 지식으로만 조립하고 다하지 못했던 말을 덧보탰다. 덕분에 책이 되었다. 책 안에 등장하는 모든 감사한 이름들과 숨겨진 이름들 덕분에 그들이 내게 나눠준 더 맛있는 지식이 세상에 다시 나왔다. 취재 하나하나를 모두 함께한 강태훈 사진가의 사진도 탐식 생활, 알수록 더 맛있는 맛의 지식에 맞춘 선명한 톤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 나를 발견해준 GQ 코리아 이충걸 저 편집장, 나를 복돋아준
보그코리아 이명희 전 편집장, 그리고 내 탐식의 기틀을 만들어준 내 엄마 강성님에 감사한다. 2018년 10월 이예림. 48장 맛있는 얼음. 얇은 유리잔을 움켜쥐자 서늘한 한기가 전류처럼 통했다. 입술에 그 가녀린 테두리가 먼저 닿았다. 시원한 액체가 입안으로 왈컥 흘러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차가운 고체가 콧잔등에 부딪혔다. 얼음이었다. 얼음은 마치 잠수함처럼 액체 안에 투명하게 숨어 있었다. 유리에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는 요정의 노래소리처럼 곱고 맑았다. 잔을 비울 때까지 얼음은 거의 그대로였다. 점심에 짧은 휴식을 즐기는 동안 아이스 카페 라떼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 표면은 어느새 온통 땀투성이었다. 우유와 커피가 뒤섞인 시원한 음료는 아껴 마실수록 맛도 괴상해졌다. 얼음이 반쯤 녹은 그것은 더 이상 아이스 카페 라떼가 아니었다. 아이스 카페 라떼는 얼음이 녹기 전에 콸콸 마셔야 하는 음료다. 맛을 놓고 보면 우유가 섞이지 않은 아이스 커피도 마찬가지다. 얼음이 녹아 물이 섞이면 원래의 맛이 흐트러진다. 잔에서 곱게 올렸던 전자의 얼음을 처음 만났던 곳은 도쿄 긴자의 한 바였다. 잘 녹지 않고 단단해서 치아로 깨기 힘들다. 후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업소용 제빙기에서 나온 뿌연 얼음이다. 그리 단단하지 않아서 빙과처럼 깨물어 먹기 좋다. 전자는 이제 서울의 바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고 후자는 여전히 어느 업소에서나 사용한다.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나 냉장고가 만드는 얼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맛있는 얼음이란 무엇일까? 우선 앞에를 생각하면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 맛있는 얼음이라는 말부터가 형용모순이다. 얼음은 물이다. 물이 빙점 이하의 온도에서 고체가 된 상태이며 온도 그 자체다. 요리 재료로서의 얼음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도를 식히고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단지 도구다. 고유한 온도를 지닌 식기의 보조역이자 열 기구에 반대되는 개념의 조리도구다. 인류는 이미 오래전에 불을 다루었지만 얼음을 정복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자연이 시연하는 냉각 현상의 실마리를 열심히 관찰했다가 똑같이 재현했을 뿐이다. 바람이 불면 땀이 마르고 땀이 마른 피부는 시원해진다. 물이 증발할 때 열을 가져가는 현상을 활용한 고대의 냉장고가 저 멀리 사막에 존재했고 그 덕분에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매일 밤 시원한 와인을 마실 수 있었다. 수분을 증발시킬 사막의 모래조차 없는 밤이면 왕의 노예는 겉에 물을 뿌린 포도주 항아리에 부채질을 해서 바람을 생각해냈다. 수분이 바람으로 증발되며 안의 내용물은 온도가 낮아진다. 고대의 냉각 기술이다. 이후 물리와 화학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1800년대에 이르러 제빙기가 탄생하였고 1900년대에는 현재의 냉장고와 원리가 거의 동일한 가정용 냉장고도 발명되었다. 이전의 얼음은 겨울철 호수 등에서 건져 올린 고인물에 함유된 온갖 병균까지 감수해야 했다. 냉각 기술 덕에 깨끗한 물을 기계로 얼려서 안전해진 인공 얼음이 인류와 함께하게 되었다. 얼음은 아바나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음료를 차갑게 식혔고 범선에 실은 소고기와 과일의 온도를 얼기 직전까지로 낮추어서 안전히 보존했다. 맛있는 얼음의 형용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표현은 맛있게 하는 얼음이다. 간이 잘 만든 찌개를 의심하며 물을 더 부었을 때 맛이 희한하게 변하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물은 맛의 회방꾼이다. 이미 맞은 간을 망가뜨린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칵테일, 커피 같은 음료 역시 간이 잘 맞아야 맛이 좋다. 얼음이 녹아버린 칵테일, 아이스 카페 라떼는 기껏 맞은 간이 망가진다. 얼음은 음료를 식히되 녹지 않아야 한다. 정확히는 최대한 천천히 녹아야 한다. 잘 얼린 얼음이라야 쉽게 녹지 않는다. 가정용 냉장고의 얼음은 금세 녹는다.
가장 좋은 업소용 제빙기라면 녹는 속도를 늦춘 얼음을 만들지만 대개는 금세 녹는 얼음을 만드는 수준에 그친다. 맛있게 하는 얼음은 얼리는 온도에서 시작한다. 한 번 끓여서 물에 녹은 기체를 날린 물을 쓰면 투명한 얼음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투명하다고 해서 다 맛있는 얼음은 아니다. 관건은 얼리는 온도뿐이다. 높은 온도에서 얼리면 제조 시간은 더 걸리지만 얼음의 분자가 안정적으로 결합하므로 더 천천히 녹는다. 기억해보자. 편의점 등에서 사온 얼음은 집에서 얼린 것보다 천천히 녹는다. 그리고 얼음 자체도 훨씬 단단하다. 얼음 공장에서 품질 좋은 얼음을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오래 얼린다. 영하 15도 정도에서 20일 동안 얼린다. 얼음 가운데 형성되는 하얀 심은 물속의 H2O를 제외한 성분들이다. 우리가 마시는 생수는 100% 순수한 H2O가 아니다. 달콤한 약수도 마찬가지다. 공기 중에 각종 기체 미네랄 등이 들어있다. 얼음이 어는 동안 이 성분들이 H2O들만의 결합에서 밀려나 가운데로 몰린다. 이 부분의 얼음은 잘 녹고 맛이 없다.